안녕하십니까. 낭만정원사 킴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한여름이 되면서 여름꽃들의 정승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름꽃은 봄꽃보다 훨씬 화려하고 무엇보다 개화 기간이 길어 정원에 오랫동안 생기를 더해줍니다. 하지만 성장도 빨라 정원사들마저 당황하게 만드는 계절이기도 하지요. 특히 장마철이 시작되면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식물들을 보며 손이 더 바빠지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름꽃을 더욱 예쁘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담았습니다. 작은 팁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정원을 더 아름답게 바꿔줄 수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매력적인 보랏빛 여름꽃인 버들마편초는 한 번만 심어두면 해마다 저절로 피어나는 다년생 꽃으로 정원 가꾸기에 큰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여름 대표 꽃입니다. 특별한 손질 없이도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이라 초보 정원사에게도 인기 많은 식물인데요. 하지만 여름이 깊어질수록 줄기가 무성해지고 키가 부쩍 자라면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꽃이 피고 난 이후에는 맨 윗부분부터 꽃시방이 형성되면서 줄기가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무거워진 줄기를 정리해주면 본줄기에 가해지는 하중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잘라낸 자리 아래에서 새로운 가지나 꽃대가 다시 자라나 보다 자연스럽고 균형 잡힌 형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주대를 활용해 줄기를 지지해주면 훨씬 자연스럽고 깔끔하며 안정감 있게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버들마편초는 군락을 이루어 심었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하는 꽃입니다. 한두 포기만 심을 경우 다소 밋밋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면적의 여러 포기를 함께 심어야 시각적인 임팩트가 살아납니다. 언덕이나 벽면을 배경 삼아 심으면 주변 평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뿐만 아니라 쓰러짐도 덜해 관리가 더 쉬워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버들마편초는 병충해에는 비교적 강한 편이지만 장마철처럼 습한 시기에는 과습에 취약해 뿌리 썩은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수가 잘 되는 흙에 심는 것이 중요하며 물 빠짐이 좋지 않은 곳이라면 약간 높은 지형이나 배수층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백일홍은 이름처럼 100일 동안 화사한 꽃을 피우는 여름 정원의 분위기를 한층 밝게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여름꽃입니다. 진분홍, 주황, 흰색, 보라 등 다채로운 색상과 풍성한 꽃송이 덕분에 많은 정원사들에게 사랑받고 있지만 줄기가 무성해지고 꽃이 커지면서 무게중심이 흔들려 쓰러지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장마철 이후에는 비에 젖은 무거운 줄기가 지지력을 잃고 쉽게 쓰러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6월에서 7월 초 사이 키가 커지기 전 가지치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치기를 통해 줄기의 무게를 분산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꽃이 피는 위치가 낮아져 전체적인 균형도 더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버들마편초와 마찬가지로 백일홍도 지주대를 활용해 지지해주면 더욱 안정감 있게 키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7월에 백일홍을 한 번 더 파종하여 여름 내내 생기 있는 꽃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백일홍은 그 자체로도 매우 화려하지만 버들마편 사이사이에 함께 심으면 단조로울 수 있는 보랏빛 군락 속에서 색다른 포인트 역할을 하며 정원의 분위기를 한층 더 다채롭고 입체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다만 백일홍은 개화 기간이 길고 꽃도 많이 달리기 때문에 영양 소모가 많은 꽃입니다. 6월에는 질소 성분이 소량 포함된 비료로 생육을 도와주고 7월에서 8월 사이에는 인산과 칼륨이 풍부한 액체 비료나 복합 비료를 2주 간격으로 희석해주면 꽃을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피울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배수, 환기, 그리고 지지대 설치는 반드시 챙겨야 할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를 신경 써주면 백일홍의 아름다움을 무더운 여름에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접시꽃은 우리나라 전역 어디에서나 잘 자랄 만큼 토양과 기후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난 역사가 오래된 꽃입니다. 봄이나 초여름에 씨앗을 심으면 그 해에는 꽃이 피지 않고 잎만 무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처음 키우는 분들은 종종 씨앗이 불량인가 하고 실망하거나 아예 뽑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접시꽃은 2년생 화초로 첫 해에는 꽃을 피우기보다 뿌리를 깊고 튼튼하게 내리는 데 집중합니다.
그 덕분에 이듬해에는 저장된 영양을 바탕으로 굵은 줄기와 함께 풍성한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죠. 접시꽃은 일반적으로 약 3년 동안 생을 이어가는 화초입니다. 첫 해에는 뿌리를 키우고, 둘째 해에는 첫 번째 개화를, 셋째 해에는 마지막 꽃을 피운 뒤 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특히 두 번째 해에 피는 꽃은 색감이 더 다양해지고 겹꽃 형태로 피어나 훨씬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주로 진분홍, 흰색, 분홍빛 중간색 등으로 나타나며 벚꽃과 겹꽃이 함께 피기도 하지만 단정하고 고운 인상의 벚꽃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시꽃을 매년 꾸준히 즐기고 싶다면 6월 초에 꽃이 시든 후 맺히는 씨방을 채취해 바짝 말린 뒤 다시 파종. 이렇게 하면 접시꽃 화단을 해마다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접시꽃은 성장력이 매우 좋아 잎이 무성해지면 화단이 다소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너무 큰 잎이나 필요 없는 격가지를 솎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주변 식물들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전체적인 화단의 균형이 살아납니다. 또한 접시꽃은 키가 크고 꽃도 크기 때문에 장마철처럼 비가 자주 오는 시기에는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기 쉽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지지대를 설치해 꽃대를 잘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지대를 세워주면 전체 화단이 훨씬 깔끔하고 안정감 있게 유지됩니다. 접시꽃은 처음에는 존재감이 크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누구보다 성실하게 자라 결국에는 정원을 화려하게 수놓는 주인공이 되어줍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신다면 접시꽃은 매년 여러분의 정원에 놀라운 변화를 선물해 줄 것입니다. 버들마 편초와 백일홍 키가 크고 구조적인 형태의 여름꽃으로 화단을 구성했다면 이제는 그 아래 지면을 채워줄 꽃을 함께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피식물을 적절히 섞어 사용하면 전체 화단이 훨씬 안정감 있고 입체적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임파첸스는 아주 좋은 조합이 됩니다. 임파첸스는 반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버들마 편초나 백일홍처럼 큰 식물들의 그늘 아래 생긴 공간을 자연스럽게 채워주는데 적합합니다. 한편 초여름 정원에서 종종 잊혀지는 식물이 바로 국화입니다. 이 시기에 국화는 아직 꽃이 없고 잎만 무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간혹 관리에서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을에 풍성한 꽃을 피우기 위해 지금도 묵묵히 힘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6월 초까지는 가지치기를 통해 수폭을 조절해 주는 것이 좋고, 그 이후에는 본격적인 꽃눈 형성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지를 자르기보다는 충분한 햇빛과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름꽃은 생명력이 놀라울 만큼 강하고 그 열정적인 피어남은 가을까지도 이어집니다. 무더운 계절 속에서도 힘차게 꽃을 피우는 그 모습은 정원에 활기를 불어넣고 한 장면의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는 강한 시각적 힘을 지니고 있죠. 하지만 여름꽃은 그만큼 손도 많이 갑니다. 빠르게 자라고 풍성하게 피는 만큼 정원사의 세심한 손길과 따뜻한 시선이 꼭 필요합니다. 그 정성과 관심이 더해질 때 우리는 봄보다 훨씬 더 깊고 다채로운 여름의 정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정원 가꾸기에 작은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계절의 문턱에서 피어나는 식물들의 이야기를 담아 더 깊은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이 시간이 괜찮으셨다면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정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전해드린 낭만정원사 김이었습니다. 늘 초록처럼 건강하시고 햇살처럼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아름다운 정원에서 다시 만나요.